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건 또 왜 그렇게 했어?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훅 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고 입에서는 이미 날 선말이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싸늘해진 식탁의 공기 속에서 그 익숙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아,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깜빡이도 없이 끼어든 앞차 한 대에 어느새 경적을 길게 누르며 혼잣말로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 나. 모임에서 누군가 별뜻 없이 던진 농담 하나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석에 홀로 앉아 곱씹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사소한 일에 욱하게 됐을까? 오늘 밤 가장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요즘 부쩍 욱하게 된 것은 당신의 인격이 옹졸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너그러움을 잃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안에 있는 감정의 브레이크가 조금씩 달아가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화를 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신경과학 연구들이 거듭 밝혀낸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 속의 감정 경보 장치는 우리가 화가 난다고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0.3초도 채 되지 않는 찰나에 먼저 폭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화를 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이성의 스위치는 이미 꺼져 있었던 셈입니다. 더 묘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0.3초 만에 불붙는 감정의 경보가 정작 그 정점을 지나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흔히 6초라고 이야기되는 그 찰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불을 켜는데 0.3초, 그 불을 끄는데 6초. 이 짧고도 결정적인 시간의 틈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평생 후회할 말을 기어이 쏟아내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도대체 이 6초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6초를 손에 쥐고 누군가는 번번이 놓쳐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욱하는 당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당신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0.3초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뇌의 가장 안쪽, 깊고 오래된 자리에는 아몬드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감정의 경보기라고 불리는 부위인데요. 이 작은 경보기의 역할은 단 하나,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이지요. 미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조지프 르두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외부의 자극이 우리 뇌에 들어올 때 두 갈래의 길로 나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거친 지름길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신중한 큰 길입니다. 지름길은 곧장 그 감정 경보기로 달려갑니다. 위험해. 일단 반응해. 큰 길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앞쪽 뇌, 즉 이마 바로 뒤에 자리한 영역을 거쳐 천천히 올라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맞나? 한번 따져보자. 문제는 이 두 길의 속도 차이가 엄청나다는 데 있습니다. 경보기로 가는 지름길이 이성으로 가는 큰 길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이 채 들기도 전에 이미 몸은 욱하고 반응을 시작해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데니얼 꼴먼은 이렇게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감정이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는 순간을 가리켜 감정에 납치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절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0.3초의 순간 당신은 운전대를 빼앗긴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가장 원시적인 경보장치가
당신 대신 핸들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평소에는 왜 우리가 그럭저럭 멀쩡하게 참고 사는 걸까요? 바로 그 이마 뒤편의 이성 영역이 평소에는 묵묵히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보기가 공격해 하고 소리칠 때 이 이성의 브레이크가 아니야, 진정해. 이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야 하고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죠. 건강하고 충분히 쉰 뇌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제법 든든하게 작동합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한 박자 붙잡아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닳고 약해진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 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매슈 워커 교수의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잠을 충분히 못 자게 한 뒤 불쾌한 자극을 보여주며 뇌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감정 경보기는 푹 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격렬하게 무려 몇 배나 과민하게 날뛰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눌러줘야 할 이성의 브레이크와 경보기 사이의 연결은 눈에 띄게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경보기는 더 예민해지고 브레이크는 더 헐거워지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2~3시간 자고 나온 날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사소한 일에 유독 날카로워지지 않던가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당신의 브레이크가 헐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아온 사람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계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작 이성의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영역은 점점 위축되고 반대로 감정 경보기는 점점 더 비대하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패드는 닳아 얇아지는데 엑셀은 점점 더 민감해지는 자동차와 같은 셈입니다. 이런 상태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사소한 일에 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어떤 일이 닥쳐도 허허 웃으며 넘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부쩍 작은 일에 욱하고 서운해하고 눈물이 많아졌다고요. 그리고 대개는 이것을 두고 내가 나이 들어 마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사람이 좀스러워졌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상당 부분 뇌와 몸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 몸에서는 여러 호르몬의 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거치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 즉 우리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물질의 작용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흔들리면 감정의 파도가 더 크고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역시 나이가 들며 서서히 감소하는데 정신의학 분야의 여러 임상 보고에 따르면 이 변화가 까닭 없는 짜증, 의욕 저하, 욱하는 감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중년에 접어들며 부쩍 욱하게 된 것은 인격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던 몸 안의 미세한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불을 켜는데 0.3초, 그 불을 끄는데 6초. 이 6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6초라는 숫자는 사실 학계에서 엄밀하게 합의된 정밀한 수치라기보다는 감정 조절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해 온 하나의 상징적인 시간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정확히 6초냐 7초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폭발하는 감정에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센 분노라 해도 그 화학적인 정점은
생각보다 짧게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그 짧은 순간만 무사히 흘려보내면 격렬하게 날뛰던 경보기는 제풀에 꺾이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휩쓸려 말을 쏟아낸 사람과 그 짧은 파도가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린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정적인 몇 초를 어떻게 손에 쥘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매슈 리버먼 교수는 우리에게 무척 반가운 사실 하나를 실험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화가 나거나 두려운 표정의 사진을 보여주면 예외 없이 그 감정 경보기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감정을 단어로 또박또박 명명하는 것만으로 활활 타오르던 경보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성의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영역은 도리어 활발해졌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를 두고 한 연구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감정을 길들이는 일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막연히 미치겠다, 폭발할 것 같다며 감정의 한복판에서 허우적댈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관찰자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자리 이동이 0.3초 만에 빼앗겼던 운전대를 다시 내 손으로 되찾아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훅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입을 닫고 그 짧은 파도가 지나가는 몇 초를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길고 느리게 숨 한 번을 내쉬면서 속으로 가만히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 그 몇 초가 어색하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초가 평생 후회할 한마디로부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브레이크 자체를 튼튼하게 정비해두는 일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는 것, 만성적인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이 평범한 두 가지가 당신의 이성이라는 브레이크에 새 패드를 끼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충분히 쉬고 마음을 다잡아도 욱하는 일이 너무 작고 스스로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것을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까닭없이 지속되는 분노와 짜증은 때로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나 우울감 혹은 뇌의 미세한 변화가 보내는 몸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으며 자신을 탓하기보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욱하는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 애써온 당신의 뇌가 조금 지쳐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닳아버린 브레이크를 천천히 정비하고 그 짧은 6초를 다정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깊은 너그러움일 테니까요.